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이은하입니다. 이제 25학년도 입시도 거의 끝났고 아마 예비 고3들 긴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예비 고3들을 위해서 발표된 2026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큰 변화가 있고 어떤 부분들을 챙기면 좋을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행 계획을 확인하고 알고 있는 게 중요할까요? 네, 시행 계획은 저희가 모집 요강이 확정되기 전에 전년도에 보통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 계획을 통해서 전반적인 입시의 좀 큰 그림을 저는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모집 단위의 변화라든지 또 인원수의 변화, 더 나아가서 25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대 증원이라든지 무전공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시행 계획을 통해서 저희가 좀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 또 입장에서 보면은 미리 예비 고1, 고2 때 알고 준비를 했었을 때 확실히 또 실정 고3 때는 더 많은 저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26학년도 입시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학년도 입시에는 여러 가지 변화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인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25학년도 대비 거의 4,367명 정도가 수시에서 증원돼서 선발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정시는 기존 69,453명 모집을 했는데 26학년도 같은 경우는 69,331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 비중이 약 80% 정도 된다. 최근 5개년을 보면은 가장 높은 수시 전형 선발 비율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변화사항은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의 증가입니다. 우선 교과 전형을 보면 저희가 25학년도 때 연대와 한양대가 수능 최저가 신설되었죠. 26학년도에는 이화여자대학교가 수능 최저가 신설됩니다. 2합 5를 적용합니다. 이로써 2026학년도 서울 주요 11개 대학에서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능 최저를 잘 챙겨야 한다는 점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학종에서는 이제 경희대가 의학 계열이 수능 최저가 새로 도입이 됐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도 논술 전형에서 그동안은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3합 7이 26학년도에 새롭게 도입이 됐습니다. 결국 저희가 내신과 수능 모두 다 챙겨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왜 계속 이렇게 수능 최저를 신설하는 이유가 뭘까요? 2026학년도 시행계획을 작성할 때는 이미 2028 대입 개편안이 발표된 시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실제 2028 개편안이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입력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9등급에서 갑작스럽게 5등급으로 변화했었을 때 어떻게 수험생들을 변별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에 의해서 포석한 어떤 도구로서 사용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9등급 때는 1등급이 4%밖에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변별이 되는데 이게 1등급이 이제 10%로 늘어나잖아요. 여기서 어떤 학생들이 우수한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변별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2028을 가는 포석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수능 최저 신설로 인해서 입결의 변화가 있을까요? 피디님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아무래도 수능 최저가 신설이 되면은 입결이 조금은 낮아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약간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수능 최저가 완화된 학교도 있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이에요. 고려대와 서울시립대입니다. 고려대는 수능 최저가 3합 7로 동일하나 탐구가 2과목에서 상위 1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위 1과목을 바뀌었다는 것은 2과목을 응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잘 본 과목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입학처에 있다 보면은 이런 전화를 받아요. 네, 분명히 2과목 중에서 상위 1과목이 반영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 과목은 자동적으로 이제 필터가 되는데 어떤 학부모님들은 이거를 본인이 뭔가 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학교들은 네. 참고로 한 과목만 공부해도 되는 건가요? 사실 저희가 또 수능 최저라는 것도 있지만은 정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한 과목만 공부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5학년도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만점인데 생명 같은 경우는 표점이 만점이 77점이었는데 예를 들면 세계사 같은 경우는 표점이 만점이 68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난이도에서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 과목만 공부하는 것은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탐론을 하는 게 유리할까요? 사탐론 올해도 정말 많이 했죠. 필요하다면은 사탐론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가급적이면 저는 자연계열이면 자연계열 과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고2 때 물화생지를 듣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간혹 어떤 학교들은 사탐 한 과목을 또 교과 이수를 하게 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사탐론을 또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사탐론을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뭐 고려대처럼 이렇게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한 학교를 위해서 사탐론을 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으나 사실 저희 고대만 갈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학교도 써야 되고 또 운신의 폭을 저는 넓히는 게 항상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탐론만을 고집하거나 혹은 상위 한 과목만을 내가 공부를 하겠다라는 것은 조금 저는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립대도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됐습니다. 3합 7이었는데 3합 8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고3 학생들은 3합 7과 8에 뭐가 차이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실제 수능을 보고 나면은 이 하나의 등급 때문에 나중에 합불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능 최저에 있어서도 완화가 됐다라는 부분은 수능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줄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수험생들은 수능을 끝까지 정시도 가지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려대랑 서울시립대처럼 수능 최저가 완화된 학교들은 어떤 이유인가요?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역들을 또 선발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런데 생각보다 또 현역들이 최저를 많이 못 맞춰요. 아주 수능 난이도가 높을 때 뭐 40, 50% 혹은 60% 이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화를 통해서 현역들에게도 충분히 많은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이제 대학 입학처들의 또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해야 될 변화 사항은 교과 전형과 정시 전형에서 비교과, 정성평가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생부를 잘 챙기셔야 됩니다. 결국 앞으로 교과 100, 수능 100 이런 전형들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생기부나 면접 등을 통해서 변별을 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들이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는 고려대, 한양대, 성대, 그리고 뭐 경희대, 시립대 등 교과에서 생기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서울시립대는 올해 26학년도에 생기부 반영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서울대, 고대, 연대, 한양대 등 이제 대학마다 반영 비율은 조금씩 다르지만 정시가 수능 100이 아닌 학생부를 반영한다라는 점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 전형이 교과 전형이어도 혹은 정시 파이터여도 학종 지원자들만큼 생기부를 챙겨야 하나요? 챙기셔야 되세요. 의대 증원이라든지 뭐 무전공이라든지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쵸? 그런 것처럼 저희가 학교 생활을 할 때 이게 학생부가 마무리되고 나면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학생부를 잘 챙기는 것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조건 활동만을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비대면 뭐 입시 상담반 이럴 때도 학생들이 사연을 보내죠. 학생부 열심히 챙겼는데 학업 역량이 아쉬워요. 활동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내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동들이 같이 어우러졌었을 때 좋은 학생부가 완성될 수 있다라는 점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새롭게 신설된 전형이 있습니다. 바로 성균관대학교인데 성균인재라는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유클 식구들은 성균관대 성균인재 전형이 신설됐다. 아, 인원수가 늘어났네. 난 성대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늘 강조했던 것처럼 통합선발처럼 다시 인원이 재편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전형명이 바뀌거나 아니면 모집단이 어떤 통폐합 이런 측면에서 보셔야지 추가적인 인원이 증원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학과들이 변경이 됐는지 어떤 전형이 변화가 있었는지 이것들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도 학종형으로 새로운 전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미래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서류 평가만 하는 전형이었었어요. 그런데 올해 26학년도에서는 면접형과 또 서류형이 나누어지고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통한 어떤 변별을 가지겠다라는 학교의 입장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이 2028을 가는 포석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26학년도 입시에 대해서 아주 큰 틀에서 변화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부모, 학생들 어떻게 2026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면 좋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학년도에는 학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네, 저도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학종 준비 어떻게 해야 되냐? 수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균관대 그 설명회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전공적 합성 시대는 사실 안녕이거든요. 네, 그런 이제 그 화면을 설명회 때 띄워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점점 상위권 대학들이 전공적 합성 혹은 진로 역량보다도 결국은 지금 전반적으로 학종의 트렌드는 학생의 탐구력을 학생부에서 본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신소재 공학자 써놨어요. 근데 대학에서는 신소재 공학자를 뽑고 싶은 게 아니에요. 신소재 공학자를 하고 싶은 잠재 역량을 가진 학생들을 뽑고 싶다. 그러면은 그 잠재 역량을 내가 어떤 것들을 보여줄 건지 결국은 어떤 탐구력 이 학생이 그 교과 개념을 얼마나 심화해서 공부하고 확장했는지 한 활동을 하더라도 그 활동을 했던 어떤 동기, 과정, 또 결과 그리고 또 뭐 후속 연구라든지 이런 기승전결이 있는 그런 학생부를 저는 만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최상위권, 상위권, 중위권 뭐 이렇게 성적별로 입시 전략을 다르게 세워야 할까요? 입시 전략을 다르게 세울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전형에 대한 좀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전형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나는 교과 성적이 좋아. 그래서 3년치 입결 자료를 70% 컷을 봤는데 교과 전형이 좀 더 유리하고 그러면 수능 체제를 또 준비를 해야겠죠.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은 학생부가 내가 어느 정도 좀 깊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논술 전형을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최근 내가 본 3회 모의고사에서 가령 뭐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100분위가 최소 90 이상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준비를 해볼 수 있겠죠. 요런 정도는 지금 예비 고3들이 겨울방학을 보내면서 전략을 세우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주전형은 언제 정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주전형은 3학년 3월 모의고사를 보면은 어느 정도 나의 겨울방학을 내가 어떻게 보냈느냐 결실들이 나와요. 최근에 또 제가 겨울방학이 내신 성적을 결정한다라는 영상도 유클에서 찍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 겨울방학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최종적으로 3월 모의고사 보고 또 나의 뭐 100분이라든지 내가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좀 점검을 하고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생기부를 점검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점검할 땐 어떤 거를 포인트로 두고 보면 좋을까요? 이 영상을 본 또 학부모님과 학생들한테 간단하게 좀 팁을 드리자면은 현재까지 내 학생부를 내가 진단하는 건 쉽진 않지만은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진단을 받거나 본인의 학생부에서 어떤 키워드들이 있는지 그런 키워드들을 좀 확장하는 과정들 내가 어떤 진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첨언하자면 학기 중은 3학년 때 정말 정신없어요. 3월 모의고사 보고 4월달 중간고사 보고 그러면 좀 이제 멘탈이 슬슬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6월 모의고사 보고 원서 써야 돼. 사실 3학년은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 한 2달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꼭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항상 제가 독서 강조를 많이 하는데 3월 계약하고 독서 뭐 할지 막 정하고 찾아보고 일이에요. 지금 그냥 잠깐 이렇게 찾아서 정리해놓고 어떤 책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26학년도 입시는 땡땡땡이다 한 줄로 정리해본다면요? 26학년도 입시를 4글자로 정의하면 1조지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조지환은 결국은 이제 저희가 하루아침에 어떤 갑자기 찾아온 근심이나 문제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들을 초석을 삼아서 준비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6학년도 지금 입시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고 또 수시 모집료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내가 어디 학교를 가야지 이걸 짜기보다는 지금 주어진 것들에 최선을 다하고 제발 수능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또 올해 지금 07년생 황금돼지티 지금 출생아 수가 작년 고3 학생들보다 한 45,000여 명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봤을 땐 경쟁이 또 치열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공부하고 또 학생부 관리하고 좀 성공적인 그런 수험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2026학년도 입시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최대한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혹시 각 대학별 시행계획이 궁금하신 분들은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가시면은 대학별 시행계획이 있으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5월 31일이면은 각 대학별로 2026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이 드디어 확정이 됩니다. 그때 다시 또 찾아와서 수시 모집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좀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